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월 25일 갈릴리 상부에서 있었던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소속 관측소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로슈 하샤나를 맞아 라피 나흐만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입국하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 팔레스타인 남성의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외곽에서 이스라엘 라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월 25일 갈릴리 상부에서 있었던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소속 관측소를 타격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밤 갈릴리 상부에 위치한 키부츠 메나라 근처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8월 26일 아침 헤즈볼라가 보유한 관측소를 목표로 대응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7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소속원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에 세 번째 일어난 공격입니다. في معادلة بدنا نثبتها. حكون صريح اليوم أكثر من أي وقت مضى بهالمعادلة. خل الإسرائيلي يفهم عندما تقتل أحد مجاهدينا سنقتل أحد جنودكم.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8월 29일과 30일 레바논과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며 방화 풍선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이용해 하마스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방화 풍선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2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엘 하니에는 이 테러 운동이 가자지구 경제 제한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무하마드 알 에마디 카타르 특사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이스라엘 보안 관리들과 하마스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레바논 알마야데 뉴스는 이스라엘과 테러단체 간의 주장이 달라 회담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지만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의 병력 수는 줄이는 한편 그 권한은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블루라인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레바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유니필의 상한선을 15,000명에서 13,000명으로 줄이는 한편 그 권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향후 전력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발발 이후 창설됐고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1000여 명이 사망하자 유니필의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유니필은 현재 9,400명 이상의 육군과 850명 이상의 해군 병력을 포함해 약 1,25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유니필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온 바 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유니필과 이란 그리고 이란의 하수인인 헤즈볼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안일한 대응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켈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니필이 헤즈볼라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유니필이 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레바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로시 하샤나를 맞아 라비 나흐만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입국하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의 순례 금지 정책에 반발한 약 200여 명의 브라슬라브 하시딤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성명을 통해 로시 하샤나를 기념하기 위해 우만으로 가는 하시딤 순례를 대폭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코로나19 퇴치 조정관인 로니 감주 교수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을 우려해 연례 순례식을 전면 금지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9월까지 국경을 봉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로시 하샤나 기간 동안 우만에서의 대규모 집회 또한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부가 우만 순례 여행 취소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브라슬라브 하시딤 상당수가 여전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코프 리츠만 주택부 장관은 8월 28일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대절기 기간 동안 전국적인 봉쇄가 내려질 경우 연합토라유대당은 연합정부를 떠날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리츠만 장관은 정부가 대규모 시위는 승인하고 문화센터도 개관하면서 회당은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우만 여행도 막았다며 정부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딤 종파는 감주 교수의 사임을 요구하며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 또한 철회하겠다고 8월 26일 발표했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딤 200명은 우만 순례 여행을 금지하는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29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리더 라피들에게 우만 순례 여행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만 순례 방안 마련을 위한 팀을 꾸리고 강요진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입국 금지가 아직 발효되기 전인 8월 27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400명의 순례자들이 17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우데사 공항에 억류됐다고 YNN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12시간 넘게 코셔 음식 없이 억류돼 한 명의 남성이 기절했으며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입국했지만 유대인의 입국만 허가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이 8월 28일 우만에 입국하는 순례자들과 충돌을 벌이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28일 새벽 현지인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순례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채널12는 올렉산드르 티브르 우만 시장의 말을 인용해 우만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올해 우리는 우만 방문객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순례지에는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순례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채널13은 보도했습니다. 우만은 매년 수만 명의 하시딤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를 맞아 브라슬라브의 라비인 나흐만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며 이스라엘은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11만 4,020명, 사망자 수 9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외곽에서 이스라엘 라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국수주의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6일 오후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외곽에서 한 이스라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세굴라 교차로에서의 공격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마을 크파르사바에 있는 종교기관에서 전임으로 공부한 라비 샤이 오하윤으로 확인됐으며 테러로 인해 다수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39세이며 4자녀의 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4세에서 13세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베트 보안국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46세 용의자 칼릴 압드 알칼리크 듀이카트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드위카트를 신베트에 넘겨 신문했고 용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이 국수주의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드위카트의 테러 활동 이력은 없었다고 신베트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용의자를 수색해 피 묻은 칼을 발견했으며 이 칼은 테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라피 샤이 오하용의 가족들에게 주의를 표하며 용의자의 가택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 직전 트위터를 통해 56년 만에 처음으로 365일 동안 이스라엘인이 테러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들의 가택을 철거하는 관행이 비정부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테러에 대한 억제책으로 가택 철거 관행을 옹호해왔습니다. YNN 뉴스는 이스라엘군이 나블루스 인근에 있는 용의자의 집을 급습해 문서를 압수하고 용의자 가족들에게 사건 발생 전 테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야에어 라피드 야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내 마음은 냉혹하게 살해된 라피 샤이 오하요네 가족과 함께 있다며 테러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은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보안 서비스에 의해 정기적인 검열과 신원 조회를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 전형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은 10대 또는 20대로 중년 남성에 의해 이번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불규칙하고 드문 일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